네, 경기도 고양시 김성혜입니다. 반구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 오늘 그 업무 보고에서도 그렇고 인사 말씀에서도 그렇고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인 반구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특히 관광 분야에서도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반구대 암각화 뭐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또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은 뭐 일간의 말씀을 들으면은 경주하고 안 바꿀 정도로 유물적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울산은 산업도시인 만큼 또 오히려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정체성도 바꾸고 이미지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게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등재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저희가 이 유네스코 등재 없이도 2009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암각화 가치 따질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자원보다도 훨씬 가치가 높다 그래서 연간 그 당시 기준으로 2009년이니까 벌써 15년 지난 얘기죠. 4,900억 원이 책정될 정도로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업무 보고에도 좀 빠져 있어서 약간 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물에 잠겨서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연댐 수위 조절 조치를 2014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연평균 150일 정도 침수가 됐고 수위 조절한 다음부터는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300일 정도는 그냥 물 위에 잘 올라와 있고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지거나 이러면 잠깐씩 잠기는 정도로 지금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사연댐이 공급하는 물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아니면 너희들이 딴 데서 물 줄 거냐. 울산시의 고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부 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조율을 잘해서 결국 사연댐에 수문 설치를 했고 올해 4월에 수문 설치가 환경부 고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수문 설치 등 환경부 사연댐 그 안전성 강화 사업 이거 지금 울산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계획이시죠? 예, 뭐 저희들 이미 예산 확보도 했고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사실 의원님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52m 낮추면은 울산 시민은 유네스코 등재도 중요하지만은 맑은 물을 모여야 될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제가 돼야 수위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용수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2022년 당선인 시절에 문화재청이 전향적으로 안 나선다면 암각화 문제에서 발을 빼겠다. 세계유산 등재도 포기할 수 있다. 뭐 암각화 보전이 안 된다고 울산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협상력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실제로 반구대가 없어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물론? 의원님, 울산 시민이 맑은 물을 먹어야 될 포기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문화재청의 고유 업무지 울산시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등재 자체는 지금까지는 울산시가 문화재청에 사실 국을 하다시피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수위를 낮춰라 보존 어떤 계획을 씌워라 했는데 고유 업무 자체가 문화재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거꾸로 우리가 등재를 할 테니까 너희들 물이 부족한다면은 물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부분을 역으로 울산시가 부탁을 해가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지연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업무 분양을 확실히 하자. 이건 울산시에 속아내고 등록 문제는 문화재청 업무다. 거기서 울산시는 협조하겠다. 그 대신 울산 시민이 박탈당하는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보존해달라. 이게 우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만 톤 정도씩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뭐 통계가 있는 아닙니다. 걸로 알고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에서는 4만 9천 톤 시연댐만 하는데 저희들 9만 톤 4만 9천 톤 네네. 정도인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대구시하고는 협의가 좀 되고 있으십니까 잘? 사실 지난 정부에서 협의 다 해놨는데 뭐 지금도 여러 가지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그 애로사항 푸는 것은 국회에서도 잘 당연히 도와드려야 될 의원님께서 일이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미 저희가 예전에 자료를 만든 적도 있는데 울산시 전체 면적이 1060.9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공업지역이 한 78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 건폐율 70% 잡으면 공장 지붕 면적이 한 55평방킬로미터 정도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서울대 연구팀이랑 2017년 정도에 한번 조사했던 적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이 중에서 공장 지붕 중에 10%에서 빗물만 모아도 그
그 연간 548만 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 물론 기업 부담도 해야 되는데 시가 일체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000억 원 정도면 지금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 가정 지붕에다가 이 빗물을 모으지 못해도 공업 용지의 10%만 확보해서 빗물을 모아도 550만 톤의 공업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울산시의 맑은 물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대책을 찾아갈 수 있는데, 관련된 자료는 제가 국감 마치고 나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광 자원을 잘 살리면 이 자원 하나만 이걸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지금 유엔의 사무총장하고 있는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포르투갈 총리하던 시절에 그 나라에도 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 20% 공정을 보이는데 그 댐 주변에 수몰되고 난 반구대처럼 암각화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결국 그 돈 다 물어주고 댐을 포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충분히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사례고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되고 나면 울산시 아주 소중한 먹을거리, 이게 지금까지 산업적으로만 돈을 벌어들였지만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좀 시장님께서 뭐 잘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 자리에서 좀 반고대도 잘하겠다고 다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반고대가 주는 뭐 경제적 뭐 가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게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고, 이게 삼성보다 더 큰 고부가 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자랑거리가 될 만큼 저희들 잘 관리하고 또 잘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수질만 자꾸 중요시 하는데 원래 인류의 발생지는 물가입니다. 물가에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 쳐다봐 보도록 했지 개발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수질보다 수량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됐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은 공장 위에 지금 우수관 저루지를 만든다는 말씀은 아주 색다른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 기업체하고도 필요한 부분, 공업요소 확보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전 방구대 얘기 잠깐만 이어서 하면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의 한무영 교수님이 이와 관련돼서 울산시의 특화에서 쓴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장님께 전달해드리려고 저희 비서관들한테 얘기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필요하시면 한무영 교수님한테 좀 더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예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파주시의 박정의원 민주당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아실 테고요. 또 이 울산에 또 저희 김태선 의원도 초선 의원이지만 굉장히 무게감 있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잘 협조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뭐 시장님께서도 95년에 지방자치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지방자치의원을 하셔서 지방자치에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말씀에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유독 저희 울산시당, 민주당 울산시당에서의 예산 정책 협조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신 것 같은데 같이 얘기를 좀 나누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쭉 보니까 울산시당에서 예산 관련된 울산시의 자료 협조도 요구를 했는데 건너왔던 자료는 이 소위 말하는 그냥 언론에 보도된 정도 수준에 그치고 결국 김태선 의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산안을 받아봐야 했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겹치는 것 같은데 같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같이 대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의원님, 그 부분은 이미 민주당이들 당하고 상관없이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자는 거는 시장이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담당 국장 가서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협의는 예산이나 관계된 시 정책에 대한 부분은 김태선 의원을 다 포함해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 제가 김태선 의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개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협조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반적인 논의하는 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전체 협의를 우리 전례적으로 합니다. 울산시는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시 별도로 보고에 대해서는 10개 우선 산업 보면요.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울산 트램 1호선 건설, 농소 강동간 도로 개설 등 이건 문재인 정부 송철호 전임 시장도 추진했고 거기에 이어서 시장님께서도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협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 문제를 떠나서 의지를 좀 더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은 유참하지만은 전 국회의원 메시고 CS 전 간부 가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해달라는 거는 시장이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네, 뭐 무슨 예, 말씀인지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딴 얘기 하나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울산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뭐 아직 뭐 정부 기관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사상이 어떠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숨어서 있으니까 잘 모르죠. 거기 드러내놓고 내가 공산당이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게 좀 위협을 받을 만큼 좀 허약하다고 보시나요? 위험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념이 전혀 다른 여쭤보는 사람이 겁니다. 저는 그 뭐 공산당 위험해가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그만이 튼튼하지 못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회에 암적 존재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울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난 생각하고 그 10월 16일에 민주평통 제21기 울산 지역 회의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다는데 이 축사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제보가 있어서 축사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셨습니까? 예. 뭐 했습니다. 사회는 포장을 벗겨놓으면은 뭐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마치 자기가 투사처럼 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울산의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정에 참여한 사람은 있으면 제가 그러니까 뭐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조 시정에 그런 사람이 활동가라든지 들어오겠습니까?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그런데 이제 축사의 마지막에 이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갖고. 사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시장님 잠시만 제가 오늘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게 딴 데도 아니고 민주평통 회의 자리였습니다. 민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고요. 여기선 통일을 어떻게 지향해 갈 건지에 대한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그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런 이념적인 그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하실 게 아니라 지방자치답게 이념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정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원님, 저는 사실 제가 76학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늘 고만 무찌르자 김일성, 때려잡자 김일성 이렇게만 배워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날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 통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구걸 해서는 안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누가 구걸을 하냐고 제 얘기는. 아니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왜 이렇게 불안해하시냐는 겁니다. 제 얘기. 그건 불안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 개념은 요즘은 다르다 하지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때는 이 북한에 대한 저는 주저기를 보고 이렇게 배워왔다. 우리가 그걸 상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실 말씀으로 부적절한 지적을 드리는데 동의가 안 되시면 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마치겠습니다.